네, 부총리님. 네. 제 생각에는 그 부총리님 옆에 홍남기 부총리도 나란히 앉아서 국감을 받아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게 탈원전 때문에 결국 전기값이 오르고 잘못된 부동산 정책 때문에 전월세가 폭등해갖고 물가가 오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라버린 우물을 지금 넘겨받으셔갖고 거기서 물을 뽑아내려니까 마중물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중물을 이렇게 법인세를 낮추고 그걸 통해서 투자를 진작하고 뭐 이런 방법을 쓰려고 하고 있는데, 자 이제 뭐 PT를 좀 보시죠. 이게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입니다. 지방세 포함해서 최고 세율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주요국 G7보다 높고 OECD 평균보다 높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18년도에 법인세 최고 세율 인상하고 19년도에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 폐지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국내 투자는 비슷한데 해외 투자가 87억 불에서 182억 불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에 이제 더 많이 투자하게 됐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100억 불에서 50억 불로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이런 거를 보고도 우리가 법인세가 투자에 효과가 있느니 없느니 하는 게 제가 볼 때 무의미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음 자료 보시면은 뭐 KDI라든지 OECD라든지 뭐 이런 자료가 있고, 또 이런 OECD라든지 이런 데서는 우리나라에 권고를 했단 말입니다. IMF도 그렇고 과표 구간 단일화하고 법인세율 인하하고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법인세율 과세 표준을 보면은 그 보십시오. 개편 방안을 보면은 노란색으로 중소 중견기업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소 중견기업이 2억 원에서 5억 원까지 이렇게 과표를 더 늘려갖고 혜택을 주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게 부자 감세가 되고 잘못된 정책인지 제대로 이해할 그게 아니라는 걸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세 부담률 경감률도 12.8%로 대기업보다 한 20-30% 정도 높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법인세 인하했습니다. 그 김대중 정부 때 김대중 후보는 97년도에 대선 때 법인세 내리는 게 공약이셨어요. 그리고 IMF 때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겨냈습니까? 규제 철폐하고 법인세 인하해서 IMF 이겨낸 거 아닙니까? 알고 계시죠? 대선 승리, 그리고 그 노무현 대통령 때도 대선 승리하고 나서는 추가 감세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평가받는 이유가 본인의 소신과 다르더라도 한 건 한 거 아닙니까? 그 이라크 파병 문제도 결국에는 했고 한미 FTA도 한 거 아닙니까? 법인세도 본인 소신과 다르지만은 국가에 도움이 되면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있습니다. 법인세 관련해서 다른 국가 지역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마당이면은 1%라도 유리하게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해서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설명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세제 개편안 중에 중서민 중산층 지원 주요 내용 보면은 정말 많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갖고 이렇게 매도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단호하게 우리는 그 서민 중산층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거를 좀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소득세도 과세 표준 구간 개편에 따라서 그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원, 1억 5천만 원 이렇게 쭉 있는데 급여가 낮을수록 그 세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더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법인세 인하가 정말 말라 비틀어진 우리 우물에 펌프해서 물이 나올 수 있는 마중물이 된다. 이런 걸 좀 홍보를 좀 강화해 주시겠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설명을 구하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외국인 부동산 관련해서 그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22년 6월서부터 22년 9월까지 4개월간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 지금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많이 사고 또 이게 그 국민적인 우려 사항이 되는 이유는 그 내국인과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면은 그 우리 국민들은 집값이 15억일 경우에는 담보대출도 제한되고 대출 규제, 뭐 소득 증명 이런 게 필수적인데 외국인들은 국내법 효력이 없는 해외 현지 은행을 통해서 거래할 경우에는 주택가액 10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 외국인들은 개인 인적 사항 외에는 뭐 가족, 호적 등 뭐 이런 증명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다주택 중과세, 양도세 이런 규제에서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나라 예를 보면은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중국인이라든지 이런 외부에서 주택을 많이 사서 주택값이 폭등을 해서 아예 외국인 주택 매입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단 말입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예요. 밴쿠버에 얼마나 그 주택값이라든지 땅값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외국인 주택 매입을 아예 금지시켜 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다음 페이지에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을 보면은 가액으로는 벌써 32조에 이르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서 2021년도 보면은 7,200만 평에서 7,800만 평까지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제가 질문 드리면은 지금 올 9월까지로 조사 기간이 끝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조사 기간이 끝났는데 이거에 대해서 결과를 속 시원하게 국민들한테 어떻게 발표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추가적인 조치를 계획하고 계신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제 이 통계 정비를 위해서 대부분 등기 자료 가지고 23년부터 외국인 주식 보유 통계에 관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내게 돼 있는데 현재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에 관해서 제대로 쳐다보고 거래 행태도 살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정비가 되면은 그런 부분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또 정책적으로 접근할 부분은 의원님 우려하신 사항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예정입니다. 아직 조사 기간이 10월 말 발표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 조사한 거 그 부분 말씀하시죠? 예, 그렇게 되면 발표하겠습니다. 예.